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시모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시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혼인 중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할 이유. 첫 번째,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의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름. 너무 비싼 결혼 비용. 남성은 5억, 여자는 3천만? 국제결혼 시 1,500만원 내도 가능. 두 번째, 노산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아 급증 피하기. 2021년 평균 출산 연령 33.4세, 35세 이상 출산 35%, 선천적 기형아 비율이 22.33%. 반면에 국제결혼으로 발돌리면 18살 내지 23세 여성과 결혼 가능. 세 번째, 미래 대비와 아들 병역 회피. 아들에게 어머니의 국적을 줌으로써 병역 회피 가능. 미래가 박살날 게 뻔한 한국에서 사느니 미래가 창창한 외국 가서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외국 가서 생활 가능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금 국제결혼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만한 점은 뭐냐면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이 월등하게 증가했고, 반대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성의 결혼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강원이 감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8대 2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제결혼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가의 국제결혼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국제결혼 증가 추세가 장난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인들끼리 하는 결혼은 감소하는데 국제결혼 횟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국제결혼하면 사실 매매혼이죠, 매매혼. 뭐냐 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걸 국제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국제결혼은 순수하게 뭐냐면 외국에서 외국 여성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난 다음에 뭐 결혼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유학한 이제 외국 여성이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국 남성과 이제 사귀면서 정상적인 연애 과정을 거친 후 결혼까지 가야 그게 국제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돈을 주고 만나는 건 국제결혼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것 좀 분리시켜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제매매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바라실 수 있는데, 돈을 주고 만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 내로 가능한 게 아니라 앞으로 2,000만원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 급한 건 우리나라 남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 국제결혼 만남 돈을 더 올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거는 한국 여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 매매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제 매매혼은 뭐냐,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쪽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쪽 여성과 이제 결혼하는 거. 원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총각분들, 노총각.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남자 나이 한 40 넘어가신 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나이가 차버리면 더 이상 한국 여자하고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 나이가 한 15살 돼서 20살 차이 나는 그런 여성과 이제 매칭을 한다고 난 다음에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매매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30대 초반, 20대 후반도 국제 결혼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그냥 국제 결혼 바로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놓고 난 국제 결혼 할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젊은 사람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좀 한국에 계신 여자분들이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한국 땅이 자리 잡게 되면 본인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절대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국제결혼이 많아져가지고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땅에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한국 여자들이라는 일자리를 치고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치고 들어오는데 뺏길 가능성이 큽니다. 조린간이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다 할 거거든요. 한국 여자처럼 이거 가리고, 이건 위험해 싫고, 이건 힘들어 싫고, 이거는 뭐 귀찮아 싫고, 그런 거 다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이거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도 좀 관심 가져야 돼, 이게. 별로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한국 땅에서 신저산이 찾아가지고 한국 땅에서 먹고 사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 여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에 이 외국인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 게 공장 같은 데 가보면 베트남이나 저기 방글라데시에 오신 여자분들이 그 공장 유니폼 입고 출퇴근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장 같은 데 가보시면 자전거나 스쿠터 같은 걸로 그 출퇴근하는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분들 다 이제 한국 남자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분들 지분이 높아지면 그것도 아셔야 돼. 이분들이 만약에 넘어와서 덩어리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한국 여자 똑같은 대우 해달라. 우리 처해받는 것 좀 바꿔달라. 우리도 한국 땅에 국적을 이루고 한국에서 나는 자신 낳고 한국의 법에 맞게 키우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차별하냐? 이거 말 나옵니다, 이게. 한국 여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뺏기는 거야, 이게. 알바자도 뺏기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 이게. 이렇게 증가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분들이 이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 치고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좀 세력이 커지면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제결혼 하시는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이 올리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덩어리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 덩어리가 커지면 어떡할 거야? 커지면 저 사람 한국 토종 여자니까 우리가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실 이건 남자분들도 아셔야겠지만 여자분도 아셔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아, 붕어야 왜 자꾸 또 여자한테 안 좋은 얘기 하냐. 현실이니까 얘기하는 게 현실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정부 같은 게 정부도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남자 여자들끼리 매칭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경쟁력을 키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모를까요, 과연? 과연 모르고 있을까? 솔직히 불가능해요. 이제 와가지고. 근데 나라는 또 어떻게 좀 부국강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 가지고는 안 돼. 알잖아, 여러분. 노인구 증가하고 젊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꽁 대신 닭이라고 이런 식으로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자녀를 넣잖아요. 그러면 자녀 넣으니까 그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 다문화 여성들한테도 권리 줘야 돼. 생각해봐. 한국의 미혼 여성들한테 권리 줄까 아니면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한국 국적 찾아가지고 한국 이제 땅에 와가지고 자녀 넣으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한테 제도를 더 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되냐 하면 지금 뭐 남녀 갈등 이게 아니라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여성하고 한국 여성과 이 계립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덩어리 커지면.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 숫자가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많아져서 이분이 덩어리 형성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다문화 가정에 있는 친구들 일반 초등학교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 초등학교 보내고 이제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차별도 받고 무시받는데 이제 당당하게 키울 겁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늘어나면 한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외국인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일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야.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 지금 정책을 장려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장려하고 있어. 장려할 수밖에 없어요. 뭐 출산율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한국 여자들도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네, 경쟁력 키워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고. 근데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만들어야 돼. 뭐 국제 결혼 할 사람들은 하겠죠, 분명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없어요, 대비가.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제 결혼 커플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국제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달라졌어요. 젊은 남자들도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요.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국제 결혼, 이런 국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가지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선자리도 안 들어올 경우 거의 최후 마지노선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인식은. 근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국제 결혼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뭐 국제 결혼 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한 5년만 지나잖아요. 5년만 지나면 국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너 왜 국제 결혼하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진다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지금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 아까 필리핀 얘기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하고 이제 필리핀이 제일 많은데 러시아하고 결혼하는 것도 많아졌거든요. 한국 남자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국제 정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제 방송에 한 분 계시잖아요. 저 누구야? 우리 여자분. 부산 사는 여자분이 부산에 그 다문화가 좀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한국 남자, 러시아 여자하고 사진 차린 분들 많다고 하잖아요. 혼혈 가정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다민족 국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대한민국 문화는 기존 문화하고 상당히 다를 거예요.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전엔 남자가 경쟁력을 키우고 남자가 먹여 살리고 이런 것들이 당해졌는데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렇게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한국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여자와 똑같은 권리나 아니면 그만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그럴 경우 한국에 계신 여자분들도 내 자리를 꿰찰 수 있도록 뭔가 능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보다 사실 여자분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뭐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절대 얘기 안 하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이미 빠져 있어 듣기 싫어하잖아. 듣기 싫어하는 거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맞는 말 해도 듣기 싫은 말이면 안 듣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게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국제 결혼이. 이게 잠시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4, 5년 지나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지 못했던, 다이나믹 코리아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제 결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제 결혼이 사실 이혼율이 또 높은 것도 있어요. 국제 결혼이 여러분들 하나, 남자분들도 얘기하고 싶은 게, 무조건 국제 결혼이 또 답도 아니야, 여러분. 왜냐하면, 뭐, 정말 살림 차리려고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귀화 목적으로, 영주권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영주권만 딱 따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문화적인 차이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혀 다른 나라에서 평생 살다가 잠깐 몇 번 만나고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 여자보다 맞추기 힘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풍습이나 입맛이나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주신 시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